여러분, 오늘은 북극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한 소년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차디찬 얼음 위에서 살아가던 그들에게 어느 날 한국에서 온 과학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관련 사연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잠깐만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누크는 태어나면서부터 북극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캐나다 북극권에 위치한 작은 이누이트 마을에서 그는 매일 얼어붙은 땅 위를 걸어 다니며 가족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그의 마을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바다가 얼지 않았고 영구동 토층이 녹아 마을이 서서히 침수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13살이 된 아누크는 부모님의 탄식을 들으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북극해 연안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아온 그들의 터전이 송두리째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매년 기온이 상승하면서 얼음이 녹아 땅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겨울에도 영하 20도를 넘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여름이면 해빙이 빨라지면서 마을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미 이웃 마을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세계기후변화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극의 기온은 전 세계 평균보다 3배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2040년이면 북극의 여름바다가 완전히 얼음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 예측되었습니다. 지금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피 명령을 내렸지만 아누크의 가족은 선뜻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그들의 조상이 살아온 곳이었고 쉽게 버릴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식량과 물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눈을 녹여서 물을 만들었지만 최근에는 눈마저 오염되어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어. 떠나야 해. 마을 사람들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누크는 무언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며. 그리고 그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 어귀로 거대한 트럭들이 도착했습니다. 트럭에는 낯선 문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온 연구팀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방한복을 입은 한국의 과학자들이 트럭에서 내려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연구팀을 이끄는 김정훈 박사는 주민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순간 아누크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쩌면 이곳을 떠나지 않아도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이 정말로 마을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온 이 연구팀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북극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설계된 극저온 태양열 담수화 및 주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성공한다면 마을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남은 사람들마저 희망을 잃고 떠나야 했습니다. 아누크는 결심했습니다. 이 기적 같은 프로젝트를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이제 북극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펼쳐지는 인류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과연 한국의 기술은 이 작은 마을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마을은 얼어붙은 듯 조용했습니다. 한국 연구팀이 도착한 지 수일째, 주민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정부가 보낸 전문가들이 왔지만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포기하고 떠나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김정훈 박사와 그의 팀은 떠나라는 대신 이곳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누크는 연구원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을 외곽에 기지를 세우고 얼어붙은 땅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전력이었습니다. 북극권에서는 겨울철 태양광 노출 시간이 하루 2~3시간밖에 되지 않아 기존 태양광 시스템으로는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우리는 극저온에서도 작동하는 고효율 태양광 패널을 가져왔습니다. 이 패널은 기존 패널보다 30% 높은 발전 효율을 자랑하며 영하 50도에서도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특수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를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고밀도 배터리도 함께 설치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눈을 녹여 마셨지만 이제는 눈마저 미세 플라스틱과 오염물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구팀이 가져온 해수 담수화 장치는 역삼투압 필터 시스템을 적용해 바닷물을 정화해 마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극저온 환경에서 이 시스템이 얼어붙지 않고 작동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연구원들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바닷물을 담수화 장치로 끌어와 정제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누크는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25분 후 맑은 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성공입니다. 연구팀은 환호했습니다. 이제 하루 5,000리터의 깨끗한 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기존 이누이트 전통 가옥은 영구동 토층 위에 지어졌지만 기후변화로 땅이 녹으면서 점점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탄소 섬유 강화 구조물을 활용한 모듈형 주택을 제안했습니다. 이 집은 단열 성능이 기존보다 50% 이상 향상되었고 자체적으로 난방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여러분 스스로 행동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김 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자신의 터전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진 다음 날 다시 한번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태양광 패널을 연결하고 담수화 장치를 가동했습니다. 온도는 영하 35도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누크의 손이 차갑게 얼어갔습니다. 김 박사는 조용히 장비를 살폈습니다. 전력 게이지가 천천히 올라가더니 드디어 물이 나온다. 맑고 깨끗한 물줄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물을 먹였고 어르신들은 손에 물을 담아 얼굴을 적셨습니다. 아누크도 물을 손으로 떠서 마셨습니다. 차가웠지만 따뜻했습니다. 희망의 맛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이 떠난 후 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누크의 몫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연구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도 이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김 박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와 함께 공부해보겠니? 아누크는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마을을 구할 과학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마을은 서서히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담수화 장치는 하루 5,000리터의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오염된 눈을 녹여 마시지 않아도 되었고 모듈형 주택은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따뜻한 거주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이 완전히 안정되려면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북극의 기후는 극단적이었습니다. 연구팀이 떠난 후 혹독한 겨울을 견딜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북극의 겨울은 낮이 없는 극야 상태가 지속되며 최저 기온이 영하 50도 이하까지 떨어집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이런 혹한 속에서도 정상 작동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김 박사님, 만약 태양광 패널이 얼어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누크의 질문에 연구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극저온 환경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변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12월이 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영하 55도. 연구팀이 떠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태양광 패널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배터리 충전량이 급감하면서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명이 깜빡이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담수화 장치의 동작 속도가 느려지더니 결국 멈춰버렸습니다. 마을은 다시 물 부족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당황했습니다. 다시 떠나야 하는 것일까요? 아누크는 연구팀이 남긴 매뉴얼을 펼쳤습니다. 그는 이미 몇 달 동안 연구원들에게 태양광 시스템과 담수화 장치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기초적인 유지보수 방법을 익혀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는 단순한 정비로 해결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양광 패널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혹한 속으로 나섰습니다. 바람은 시속 80km로 불었고 체감 온도는 영하 5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는 온몸을 꽁꽁 싸맨 채 두꺼운 장갑을 낀 손으로 패널 표면을 살폈습니다. 패널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원인은 예상보다 높은 습도였습니다. 혹한 속에서도 미세한 결빙층이 형성되면서 패널 표면이 얼음으로 덮인 것이었습니다. 아누크는 연구팀이 남긴 데이터 파일을 열었습니다. 극저온 환경에서 패널이 얼어붙을 경우 특수 열선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선을 가동하려면 전력이 필요했습니다.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열선을 작동시킬 수 있을까? 아누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는 김 박사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에너지는 항상 한 곳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야.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각도로 접근해야 해. 그는 즉시 마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해안가 근처에 남아있는 오래된 바람개비 발전기를 발견했습니다. 과거 마을에서는 바닷바람을 이용해 소규모 풍력 발전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치되었고 지금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누크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발전기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은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얼어붙은 발전기를 수리한 끝에 작은 바람개비가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약하지만 추가적인 전력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력을 이용해 태양광 패널의 열선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서서히 패널 표면에 얼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배터리는 다시 충전되기 시작했고 얼마 후 담수화 장치도 정상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문제를 아누크가 스스로 해결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연구팀의 도움 없이 배운 지식을 활용해 마을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마을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북극의 작은 마을에는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기온은 조금씩 올라갔고 얼었던 땅이 천천히 녹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마을을 뒤덮던 절망감은 사라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누크는 태양광 패널을 점검하며 전력 공급량을 확인했습니다.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물탱크에는 깨끗한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더 이상 떠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주택들이 완공되었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다시 이곳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김정훈 박사는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몇 달 만에 다시 찾은 이곳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연구팀이 설치한 기술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주민들은 자립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아누크가 있었습니다. 네가 정말 큰일을 해냈구나. 김 박사는 아누크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누크는 쑥스럽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마을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북극을 지키는 연구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중앙광장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어르신들은 전통북을 두드렸고 아이들은 깨끗한 물을 손에 떠서 반짝이는 얼음 조각을 만들며 장난을 쳤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한 명씩 돌아가며 연구팀과 아누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남을 수 있는 건 당신들 덕분입니다. 한 노인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아누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몇 년 전 이 마을을 떠나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곳에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북극의 오로라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아누크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공학과에 입학한 그는 북극 환경에 최적화된 지속 가능한 담수화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새로운 담수화 기술을 개발하여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북극 환경에 최적화된 자율형 친환경 담수화 플랜트를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는 국제환경학술지에 실렸고 북극권 여러 지역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누크는 이제 자신의 기술을 활용해 더 많은 마을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를 환영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안았고 어르신들은 그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김 박사도 초대받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그날 밤 아누크는 김 박사와 함께 언덕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북극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이곳에서 연구팀을 만났을 때 저는 마을을 떠나지 않길 바랐어요. 이제는 이곳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김 박사는 그의 곁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그 길을 걸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아누크는 주머니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5년 전 연구팀이 처음 담수화한 물 한 방울이 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김 박사에게 건넸습니다. 이 물 한 방울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물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도록 만들 거예요. 김 박사는 감격한 듯 조용히 유리병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다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북극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 사이 어딘가에서 새로운 희망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누크는 그 희망을 이어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한 사람의 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꿈과 희망을 놓지 않는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